네, 서울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 네. 제가 동대구역을 내리니까 기분이 참 좋던데요. 이 동대구역이 그 광장이 박정희 광장으로 바뀌나요? 앞으로 이제 박정희 동상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나요?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이 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동상도 이제 세워지고 그럴 계획인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이제 우리 있습니다. 교육감이 정치도 하셨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술이라고 하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통치술. 네, 우리나라의 그 시대에 어려운 경제를 상당한 수준까지 이끌은 가장 그렇죠. 업적을 경제 남기셨죠. 산업화 근대화를 이끌었던 네, 분인데. 네, 그렇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통치술을 이제 연구해 보면 어느 한 사람의 권력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분할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디바이드 앤 룰. 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체제를 연구해 보면 한 뭐 이제 63년도부터 72년 그 전까지는 이제 분할 통치가 이루어지다가 오히려 이제 유경수 여사 사망한 이후부터는 한 사람의 오히려 측근 정치, 권력을 좀 실어주다 보니까 사지철 같은 인물들을 실어주다 보니까 그 균형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박정희 체제에 대한 연구인데 저는 이 교육관님들도 이제 선출직이고 저희도 선출직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원 균형 감각인 거죠. 어떤 디바이드 앤 룰도 필요한 거고 선의의 경쟁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멀리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측근입니다. 측근. 정치인들도 측근 정치, 이 사익 추구하는 정치에 대한 부분을 근절해야 되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김익중 전 비서실장 아시죠? 네. 근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승승장구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잘 못 들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익중 전 비서실장이 네.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네. 그 이후에 네. 5급에서 4급 또 4급에서 진로 교육원장 이렇게 상당히 승승장구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보면은 우리 신 교육감님이 김익중 전 비서실장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출마했을 때 그분이 영동 지역에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게 된 연고는 저하고 교감 자격증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교육 철학이 거의 맞는다 해서 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위반됐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비서실장으로 7월 1일부터 같이 임명한 이후 나중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만 원의 벌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제가 말을 잘라서 네. 죄송한데 이제 쭉 보면 네. 저는 뭐 비서실장 충분히 기용하고 쓰는 건 당연하죠. 자신들이 이제 신뢰하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정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교육감님도 도민들의 선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죠. 동지가 필요한 건데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줬다고 하면은 교육관님의 생각과는 달리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교육 공무원들이라든가 거기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이 실세구나. 그럼 어느 순간에 줄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시그널을 준 거냐면 유죄를 받아서 선고를 받았는데 판결 이후 경징계하고 그 징계 소멸시 후 6개월 이후에 열흘 만에 4급 별정직 주고 다시 4급 승진 이후에 5개월 만에 개방형직으로 해서 강원도 교육청 진로 교육원장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인사의 기준에 맞지 않다. 이 사람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제가 동대구역 내리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는데 디바이드 앤 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균형 감각에 있는 인사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신교육감님의 의도와 달리 많은 교육 공무원들에게는 학교에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려 섞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분이 네. 사립학교 교장만 12년을 하신 분입니다. 강원도 교육계에서
학교 계통으로는 아이들 진학 지도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비서실장을 했었고 그 당시 도청에서 도의 비서실장이 4급이니 격을 맞추는 의미에서 4급으로 올렸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와서 4급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 과정들에 대한 것보다 이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비춰지냐가 되게 중요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교육감님도 리더 아닙니까? 거기에 가장 교육과 정치의 공동 특징이 뭐냐면 공동선과 공공선을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감님이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우리 정치도 공동선,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사에 대한 기준들이 잘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관과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교육감님 눈치 보고 경징계하고 또 인사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치인으로서 그러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편으로 볼 때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고 또 이제 그 측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교육감님은 다 여기 계실 텐데 저도 방송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해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감님들이 역대 이제 그 무너지는 경우가 뭐냐면 몇 명의 측근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그것은 여기 경북 교육감이나 대구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계심 그리고 어떤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인사할 때 국민들, 도민들 특히 교육자로서의 어떤 그 사명감을 볼 때 어떤 인사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니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고자 제가 우리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린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거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제가 임종식 교육감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요. 그 세수가 이제 한 56조 펑크가 되고,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이제 10조 원 정도 안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제 삭감됐다 이렇게 보는데, 예. 아까 우리 강은희 교육감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3천억 을 와서 그것을 보충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예. 경북도는 어떤 현실입니까? 지금 경북도는 경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지난해부터 그 전에 모았던 이 기금 한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2학기에 지나치게 세수 추계가 잘못되어서 네. 많이 내려온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우리가 기금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 기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의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 지방재정 교부금이 안 내려오니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그 돈을 이제 보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보니까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도 지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줄어드는 추세고 지방 교부금도 안 내려오고 있고 예. 그런 가운데 교육부에서는 AI 교과서 유보 통합 늘봄 학교 엄청난 지금 재정 투입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예. 교육부에서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도 좀 국고 예산 99% 삭감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연장선에서 계속 하겠다라는 건데 나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지방 교부금을 내려서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제가 의문나는 건 지금 예산도 줄고 통합기금도 줄고 교부금도 줄고 다 줄고 있는데 어디서 이 사업을 AI 교과서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유보통합 늘봄학교도 그런 현실인데 돈을 어디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장의 얘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상교육은 계속 원래- 하겠죠. 하는데 예. 지방 교부금을 내려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교부금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 이제 안정화기금도 지금 고갈 상태 있고. 예, 법안이 이제 올해로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예. 문전복 의원님께서 그 연장을 법안 제출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기금으로 저희들이 뭐 해결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우리 경기가 좋아지고 내국세가 많이 거두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우제죠, 기우제. 예, 예. 기우제. 그렇죠. 현재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기우제로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기금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자 기금도 고갈되고 있고 교부금은 지금 26%밖에 못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2조 한 6천억밖에 안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7,300억 정도가 예산 충당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예산 충당액 중에서도 통합기금으로는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앞으로는 더 들어가야 될 돈이 만들어놓는데 이 상황을 현장에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국정감사할 때 고교 무사교육 뭐 걱정 안 하는 거 저는 걱정 안 해요. 무사교육 다 이겠죠. 그렇지만 제도 상황을 볼 때는 지금 지방교육부의 현실이 그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AI 기고 와서 유보통합, 일본학교 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의원님.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교육 재정 규모는 국세, 내국세 20.79% 연동하기 때문에 내국세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 하기 전에 2020년만 해도 19년부터 이렇게 할만 해도 한 50조 규모였거든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근데 지금 내년에 우리가 올려놓은 게 72조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그 재정 우리 확장 재정 정책으로 해서 그때는 너무 과다하게 또 많이 그 교부금을 보냈거든요.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그때 재정 안정화 기금과 시설 안정 기금으로 이렇게 좀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클 때는 20조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또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니까 일부 썼고 그래서 올해 남은 게 이제 10.9조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전국적으로. 그리고 내년에 교부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액으로 올려놓은 게 3.4조 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9조 원 정도 만약에 우리 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이 없더라도 물론 있어서 계속 하는 것보다야 우리가 어렵습니다만은 충당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불효불급한 사업은 줄이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하고 교육청도 지금 이 모든 게 결국은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세수가 안 거쳐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경기라는 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교육관님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또 이렇게 그런 기대도 하고 있고 줄여주시고. 어쨌든 교부금 기금이 그래 다행히 그래도 교육청은 그나마 낫습니다. 일반 지자체는 이런 기금도 잘 안 돼 있어서 기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다. 그리고 과거에 늘본 자 이제 좀 줄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